저번에는 이제 화실을 선택하는 방법하고 화실을 갈 때 체크해 볼 거를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화실 가지 않고 혼자 독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처음에 자기 화실 갈 때 화실 가기 전에 먼저 독학을 했었다 그랬잖아. 네. 근데 그때 뭔가 답답해서 화실을 갔을 거잖아. 처음에 제일 먼저 힘들었던 거, 독학 처음 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제일 힘든 거는 재료 선택. 그러니까 재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우선 내가 저 그림이 예뻐서, 저 수채화 그림이 예뻐서 나 저거 그려봐야지 하고 이제 그럼 저걸 그리려면 어떤 재료를 사면 될까 하고 찾아봤는데, 너무 재료가 회사도 많고 종류도 많고 많아서. 처음에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봤던 거야? 저는 처음에는 책으로 봤어요. 수채화 책. 네. 수채화 책은 이렇게 그림 있고 따라하는 거 위주 아닌가? 재료에 대한 게 나온 게 있나? 그림 있고 그리고 앞에 설명이 조금 나와 있어요. 재료에 대한 설명이. 그냥 이 책에서 이런 재료를 사용했다. 일단 오늘 독학에 대한 거를 사실 내가 온라인 강의의 앞부분에 실긴 했었거든. 그때 이제 이거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그때 더 헷갈리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주 심플하게 뭐를 체크하고 들어가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채화 재료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한 4가지 정도 체크하면 되는데, 종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붓들이 있죠. 그리고 팔레트는 뭐 도자기 팔레트도 있고, 그런데 철제, 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레트, 그 다음에 물감, 이렇게 4가지인데, 종이에 대한 거는 처음에 뭐 선택했었어? 혼자 할 때? 처음에는 그냥 코튼 안 들어간 거 있잖아요. 좀 싼 거. 그러니까 제가 기준에서. 알았어? 그걸 쓰는 게 좋은 거를? 아니요. 몰랐는데 그냥 금액 보고 이제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설명 보고 이제 뭐 초보자들이 쓰기 좋다 이러면 그냥 그거 사서 쓰는 거예요. 수채화 전용지는 쓰긴 한 거지? 네네. 수채화 전용지를 쓰긴 썼는데 그게 왜 초보한테 좋은지 이런 거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황목, 중목, 세목 여기서 들었을 때 네. 그 재질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여기서 처음 한 거야? 한 건가? 네. 그 황목, 중목, 세목이 역할을 하는 걸 처음 들었죠. 그거에 대한 역할을. 그럼 코튼에 대한 거는? 코튼에 대한 것도 그냥 종이에 코튼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쇼핑몰에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에 대한 거는 잘 모르고. 네, 전혀 모르고. 네.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수채화를 처음에 할 때 재료를 4가지를 봐야 되는데, 종이, 붓, 팔레트, 물감, 이렇게 4가지 체크해야 되는데, 종이를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종이는 사실 중요한 게 3-4가지 정도 있어요. 처음에 체크할 거는 수채화 전용지에서, 그건 기본이고, 수채화 전용지에서 여기 보면 그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300g. 300g 이상이 돼야 물을 많이 써도 버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은 코튼 함유량이 있어요. 코튼이 100%인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튼이 보이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튼이 50%인 게 있고, 또 우리가 화실에서 많이 쓰는 거는 코튼 없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람 수는 300g이고 워터컬러 전문 종이고, 근데 코튼은 안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중량, 그 다음에 코튼 함유량. 코튼 함유량이 높을수록 가격은 더 비싸지고 물을 보유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수채화를 할 때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물이 너무 빨리 마르면 이제 작업을 해나갈 때 되게 마음이 급해지고 마르고 나서 다시 물을 바르고 또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발색이 떨어지게 되는데, 한 번 물을 발랐을 때 이 물이 오래 지속이 되면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색력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황목, 중목, 세목. 그거는 이 종이의 질, 여기 표면에 보면 표면이 이거를 한번 볼까?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게 화면으로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여기 보면은 이제 표면의 재질이 되게 부드러운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세목이고, 앞에 표시되어 있기로는 핫프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핫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프레스기로 압축을 할 때 더 부드럽게 압축한 상태라고 보면 되고, 얘도 이제 코트는 들어있지 않지만 중목 표시가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조그맣게 써 있는 데도 있고 크게 써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표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고르려고 하는 종이가 만약에 꽃을 부드럽게 그리고 싶다 하면 웬만하면 세목을 쓰시는 게 좋고, 볼게요. 요거는 캔손 헤리티지인데 핫프레스라고 써있죠. 요거는 세목인 거예요.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 요 종이를 썼었는데, 제 그림 자체가 조금 부드럽고 맑은 그림을 선호하기 때문에 종이를 선택할 때 세목이나 중목, 그러니까 황목은 잘 안 쓰는 거죠. 세목이나 중목, 그리고 색은 밝은 색 위주로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보 때는 요 정도만 골라도 되지만, 이제 작품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컬러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코튼 함유량이 높을수록, 코튼이라는 거는 목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의 색은 약간 아이보리색? 조금 미색에 가까워요. 따뜻한 미색. 근데 이거를 임의로 색을 하얗게 뺀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보자. 여기 보면 그냥 화이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색을 보면 약간 미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똑같은 샌더스 워터보드인데 똑같은 종이거든요. 똑같은 종이에 이제 여기 보면 하이화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 색을 한번 볼게요. 색의 이 차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코튼 100%를 쓰는 것도 가격 대비해서 어차피 연습을 하면서 많이 종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코튼이 안 들어간 걸 사시는 게 좋고, 작품을 하게 됐을 때 이 색을 따져야 되는 건데,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그리려는 그림이 조금 따뜻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느낌이. 그러면은 물감을 따뜻한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종이 자체를 따뜻한 걸 쓰면 이제 전체적인 톤이 다 내가 색깔 조절을 막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황변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감을 쓰는 것들은 항상 색깔이 변하는데, 이거 이제 코튼 들어간 거는 더 노래지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밝은색 종이를 쓰는 편이고, 특히 옐로우 계열의 그림, 해바라기나 뭐 프리지아 같은 노란색 계통의 그림을 그릴 때 노란 종이에 하면 이게 종이에 색이 묻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럴 때도 그렇고, 오히려 또 차가운 계열 할 때 만약에 뭐 블루 꽃을 그린다던가 그러면 그 창백한 느낌을 내고 싶은데 종이가 이제 그거를 부드럽게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원래 생각했던 느낌이 어떤 걸 원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색을 고르기도 하고 이제 미색을 고르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색은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실력이 늘수록 나중에 작품할 때 선택을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짚어볼까요? 여기 이제 콜드프레스라고 되어 있는 게 중목인데, 그러니까 재질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세목은 부드러운데 핫프레스라고 되어 있고, 중간 정도의 요철이 있는 게 중목. 그거는 콜드프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콜드프레스. 여기 샌더스는 콜드프레스라고 안 되고 CP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황목이 어디 있을 건데? 여기. 다른 화실들에서도 아르쉬를 많이 써요. 근데 아르쉬를 쓸 때 황목을 많이 사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르쉬는 정말 좋은 종이지만 내가 뭘 그리냐에 따라 세목, 중목, 황목 고를 때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황목은 여기 러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이죠? 손으로 보이나? 네, 이 정도로 요철을 한번 볼게요. 요철이 엄청 이렇게 보면은 요철이 되게 거칠어. 이게 영상으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장 부드러운 종이가 세목, 중간이 중목, 가장 거친 종이가 황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풍경 같은 거 물 많이 쓰는 그림 그릴 때 황목을 많이 써요. 물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세목으로 갈수록 물을 버티는 힘이 조금 약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을 그릴 때 이제 부드러운 꽃 같은 거를 할 때 황목을 쓸 때는 조금 신중하시는 게 좋죠. 여기까지 종이에 대한 설명은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나? 그러면 코튼이 물을 오래 머금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그럼 초보는 무조건 코튼 들어간 거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수채화의 특성을 처음에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수채화를 보기만 하고 수채화가 물을 쓴다는 거는 알지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어떤 작가분이 물을 다루는 자 수채화를 정복한다고 그때 썸네일에 수경하실 분이었나? 그 말을 제가 그거 뭐 너무 그 같은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했어. 너무 공감했던 게 물을 다루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냐면 물을 바르는 양, 물을 바르는 위치, 물을 바르는 양, 물을 바르는 위치, 물량에 따른 농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엄청나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물을 다루는 거를 연습하는 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걸 하다가 나는 이게 재능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두는 건데, 사실 물에 대한 데이터는 물이 진짜 조금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색감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물적 붓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지.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 하려면 데이터가 쌓여야 돼. 이 물의 양에 따른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물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종이가 바뀌잖아. 그러면 이게 또 물이 또 완전 달라지는 거야. 써야 되는 물의 양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종이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버리게 된다고 봐야 돼. 처음에 연습할 때 기본 몇 권 정도는 날릴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작품을 한다라는 거는, 물론 작품을 해나가면서 실력이 늘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한 번에 잘 되기는 쉽지 않고, 많이 망치면서 물을 잡아 나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종이를 비싼 거 써봤자, 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코튼보다는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거. 코튼이 안 들어가도 이제 그람 수만 조금 높으면 물을 많이 버텨야 되니까 그라데이션 연습하고 기본 기초에 대한 거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처음에 물에 대한 거 기법, 그러니까 수채화 기법, 웹톤 기법이라든지 그 웹톤에서 이제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물을 많이 써야 되잖아. 그리고 일단은 수채화 전용지를 쓰는 게 그냥 스케치북 같은 거 싼 거 쓰는 거보다 색이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완성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도 내가 이게 제대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이제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캔손 몽발 쓰거든요. 캔손이 이제 코트는 안 들어갔고 중목이고 그람 수도 300g이고 가격은 저렴하고. 그래서 뭐 사이즈도 다양해. 여기서 잘 나오더라고. 저는 이제 아르시도 뭐 가끔 쓸 때가 있지만 캔손 거를 자주 써요. 캔손
연습할 때 많이 쓰고, 작품은 샌더스 아니면 뭐 이번에 자기가 사왔던 거 윈저? 뭐 헤리티지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어떤 분들은 이거 설명도 하셨을 거야. 뭐 엑시드 프리라고 써있는 거 있다고. 근데 그거는 아직 초보일 때는 뭐 그렇게까지 이거 나중에 색 변하지 않게 처리해 놨다라는 표시고, 그거는 연습할 때는 뭐 별로. 네. 일단 우리는 기본을 아는 거에서 충실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여기 보고 파브리아노 볼까? 사이즈가 다양해. 여기 보면은 코튼 25%짜리도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네. 네.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 코튼이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있는 게 물을 먹는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죠. 그래서 꼭 이거 이제 종이에 대한 재질, 중량, 뭐 코튼 함유량, 그다음에 종이의 색, 요거는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꼭 하이화이트나 뭐 그냥 화이트, 뭐 미색이라던가 이런 거 표시가 안 돼 있어도 그 브랜드에 따라 더 화이트빛이 도는 게 있고 더 미색이 도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큰 종이를 사는 것보다 조그만 종이 엽서 사이즈 사서 그 종이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게 맞으면 그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그냥 싼 거, 캔소나, 몽발 정도로 한 3개월 이상 연습하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부담을 많이 가지면 안 돼. 그 다음에가 붓에 대한 거. 처음에 붓이 조금 뭐 썼었어? 저요 그냥 인조 모양. 저는 화홍 인조모 썼었어요. 그거 시리즈구나. 저거 700 시리즈. 네. 저거 많이 쓴다 그래서. 맞아. 근데 저거 붓대가 길잖아. 네. 그거 이렇게 짧게 잡고 할 때도 저거 썼어? 네, 그냥 다 줘. 저걸로? 그 다음엔 또 뭐 산 거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화홍에서 나온 세필붓 있잖아요. 그거 빨간 색깔. 갑자기 급 짧아졌네? 네, 짧아졌어요. 아니, 처음에는 긴 거 쓰다가 이제 짧은 거 쓰다가. 근데 이게 붓대가 긴 거와 짧은 거의 그 차이를 알았어? 그냥 불편함 정도? 불편한 게 중요하지. 불편한 걸 불편하지 않게 쓰는 거. 일단은 붓은 이제 수채화는 물을 다루는 거라 모든 재료가 다 물에 적합한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종이도 물을 오래 보유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코튼이 많이 들어간 게 이제 더 비싸고, 그다음에 붓은 인조모랑 혼합모랑 천연모, 이제 크게는 3가지가 있는데 천연모가 물을 보유하는 능력이 가장 높겠지. 그래서 이제 비싼 거고, 그다음에 수채화에서 천연모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나눠지죠. 다람쥐모가 있고, 뭐 다람쥐과의 뭐 청솔모, 그다음에 그 윗단계 이제 콜린스키, 족제비, 덜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인조모 써.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독학을 하고 있다. 네. 근데 나 이미 막 여기저기서 들어가지고 다 샀어. 다람쥐도 있고, 뭔지 모르고 샀지만 이제 자기도 있잖아. 네. 뭔지 모르고 산 거 많잖아. 근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의 차이점은 알고 써야 되잖아. 일단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화홍 3, 4, 5 시리즈거든요. 화홍 3, 4, 5 시리즈 붓대가 좀 짧아요. 700 시리즈보다 700R 시리즈보다 붓대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대고 그림을 그릴 때 붓대가 흔들림이 조금 적다는 거.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식물을 그린다면. 근데 만약에 풍경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700R 많이 쓰시거든요. 화실에서. 취미 화실에서 많이 쓰는데, 요런 거 풍경은 이제 물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 붓대를 길게 잡고 회화적인 터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붓대가 긴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섬세한 그림을 이제 세밀하고 섬세한 그림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자유롭고 회화적인 터치를 많이 쓰냐, 요거에 따라서 붓대 길이를 다르게 선택하시면 되고, 인조모는 가격은 다 조금 저렴한 편이고, 화홍이 가장 가성비가 그냥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회사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고,
탄력은 인조모가 탄력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써도 탄력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3, 4, 5 시리즈가 탄력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어. 다른 것보다는. 그 다음 가격대 순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많이 오르게 했는데 이거 호남모. 요거는 다람쥐랑 인조랑 섞인 거거든요. 요거 이제 작가분들도 많이 쓰고, 취미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를 하니까 요 3000S 시리즈 많이 쓰는데, 이제 8호 정도가 그 꽃그림, 요만한 사이즈의 A4 사이즈 정도의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 화실에서도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료를 되게 많이 사지는 않고, 꼭 필요한 거를 하나씩은 구매를 하는데 인조모 몇 개랑 인조모 3, 4, 5 시리즈 뭐 3, 4, 5호 정도 3, 4, 6호 정도 구매하고 나중에 이제 호남모 실버 브러쉬 8호 정도 요거는 인조모의 탄력과 천연모의 물머금을 적절히 보완했다. 그래서 가격도 그냥 중간 정도다. 그래서 하나만 사야겠다. 뭐 인조모, 천연모 모르겠고 나는 하나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사면 될 것 같아. 근데 가격이 올랐더라고 많이. 물가가 많이 올랐어. 2만 얼마로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람쥐, 천연모죠 100%. 그리고 요거는 라운드 여기 우리 보면은 여기 끝에 요거를 조임새라고 그러거든요. 요 조임새 부분이 동그란 거를 라운드 붓이라고 하고 요렇게 이제 철사 같은 걸로 쪼매져 있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좀 궁금스럽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쪼매져 있대. 아무튼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옛날 붓처럼 사람이 만든 것처럼. 근데 요런 거를 못붓이라고 해요. 못. 네, 요거 사고 싶으면 못 이렇게 치면 돼. 비읍. 못붓 인터넷에서 치면 되고 제가 갖고 있는 건 틴토레토예요. 틴토레토가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붓을 만드는 전통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거 가격 대비 괜찮아. 근데 정말 좋은 거 사고 싶으면 라파엘이나 다빈치, 뭐 에스코다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거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더 자세히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붓의 종류에 대한 거 설명을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돈이 좀 없다. 그런데 이제 못붓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 화홈 거 사도 돼. 좀 떨어지겠죠. 이게 뭐 물머금이나 이런 게. 어쨌든 이제 요거 다람쥐는 물머금이 좋은데 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천연붓은 다 좋은데 이제 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실버 브러쉬의 호남모를 많이 써요. 나는 탄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섬세하게 해야 되니까 물도 좀 머금어야 되고 그래서 천연붓을 다루시는 분들 처음에 인조붓 쓰다 천연붓을 쓰면 이거 나 천연붓 너무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얘가 흐느적거려. 물을 하면 탄력이 없어. 이렇게 해봤을 때 지금은 뭐 말라있으니까 그런데 물 젖으면 우리 사람도 머리카락 물 젖으면 축 처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탄력이 없잖아.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고 그 적재적소에 써야지 붓의 종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라파엘의 그 콜린스키거든요. 얘는 언뜻 보면 그 인조붓처럼 생겼어. 됐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인조붓 세필처럼 생겼죠. 비싼 거야. 옛날에 사긴 했지만 잘만 다루면 평생도 쓰니까 비싼 거 사서 비싼 거 사면 이제 좀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 자기도 너무 이렇게 휴지 닦을 때 막 이걸 비비잖아 막. 내가 마음이 아파 막. 저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너무 사정이 없어 막. 인정사정 없이 막.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콜린스키는 이제 요즘에 나온 거는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애들이 좀 못 먹어서 그런지 우리 환경을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애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콜린스키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청설모로 대체를 많이 하죠. 청설모도 좋기 때문에 헤랜드 거도 가성비가 좋고 여기서도 많이 써요. 네. 저는 헤랜드 거 많이 추천을 합니다. 너무 비싸 라파엘. 어쨌든 얘의 장점은 자꾸 딴 데로 새네. 이거 콜린스키의 장점. 이거는
모든 좋은 거를 그냥 가지고 있다. 약간 얘는 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탄력도 있고 물도 많이 머금고, 물이 많이 머금다는 거는 내가 물감을 칠했을 때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끊기지 않고 계속 물감이 나오는 거야. 인조붓은 이렇게 한 번 하면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또 갖고 와야 되고 또 갖고 와야 되고, 이게 엄청 귀찮다고. 그러다가 마르는 거지 이제 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터치를 할 때도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 끊겨. 그러면은 그 다시 색 묻히고 했을 때 이제 붓자국이 또 날 수 있는 거지. 한번 끊긴 붓터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생각했을 때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이거를 사야죠. 무턱대고 나는 탄력이 지금 막 닦아내기 하고 있고 막 탄력이 중요한데 콜린스키로 막 닦아봐. 물이 계속 나와 여기서. 물 보유력이 좋기 때문에 이 조임새 있잖아요. 여기서 얘가 물을 이렇게 해서 먹잖아. 그러면은 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물을 야금야금 먹어. 이렇게 담갔을 때. 그리고 내가 칠할 때 여기서부터 밑으로 물이 계속 나와. 근데 난 닦아내기 하고 있어. 모양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자국이 물자국이 이렇게 나는 거지. 근데 그런 이유들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따로따로 이제 나눠가지고 재료별로 테스트를 직접 하면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붓은 세 종류, 인조붓, 혼합모, 천연모가 있고, 인조모는 탄력에 강점이 있고, 혼합모는 두 가지가 적절히 있고, 천연모는 물머금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권하는 거는 처음 나는 아무 재료도 없고 처음 산다. 그러면 그냥 인조모 3, 4, 5 시리즈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레트는 그냥 단순히 되게 많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찰리 되게 좋아해요. 제 카페에서 많이 그리는데, 이렇게 예쁜 거, 귀여운 거, 뭐 도자기도 쬐끄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거 반지다? 귀여워. 되게 이런 거는 많으니까 내가 이제 예쁜 거 갖고 싶으면 하나씩 사시고, 기본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내가 집에서 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고정된 자리에서 할 건지, 내가 고정된 자리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휴대용으로 화실이나 뭐 밖에 들고 다닐 건지. 근데 고정된 자리에서 할 거면 이런 도자기 팔레트가 좋죠. 뭐 집에 막 엄마가 안 쓰는 거, 하얀색 도자기 같은 거 있으면 이제 하나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고, 다이소 같은 데 2,000원 파니까 그런 거 사서 써도 되고, 요런 건 휴대용. 왜냐하면 도자기는 깨지니까 들고 다닐 수 없어. 너무 무겁기도 하고. 요거는 철제인데, 철제를 왜 집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냐면, 요거 물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동그랗게 맺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아무리 물감을 막 해도 계속 칠하려고 보면 여기가 물감이 없어져 있어. 그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어찌됐든 크게 팔레트를 고를 때 나는 화실에 다녀야 된다. 그러면은 요런 철제 팔레트, 요거 그림화방 같은 데 파니까 요런 거 하나 사시면 되고, 그 다음 요 안에 이제 요거 뭐라고 하더라? 이거 하프펜? 요거 이렇게 네모난 거, 이거 하프펜이거든요. 하프펜도 같이 팔아요. 거기 이제 12개짜리 사가지고 물감을 직접 짜서 순서대로 색 계속 바꿔도 되고, 이제 순서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는 풀펜. 요런 거. 그리고 도자기는 물감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만큼 물감을 만들잖아? 그럼 그게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물감이 해프게 없어지지 않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물감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게 있단 말이야. 플라스틱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한번 보여드릴까? 플라스틱은 이제 요런 게 다이소 거 있는데, 외부 강의 나갈 때 제가 그냥 여기다 짜서 그냥 드리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착색돼야죠. 색이 여기, 그래서 내가 다른 색을 여기다가 발랐을 때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 밑에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노란색이 이렇게 했는데 밑에가 색깔들이 막 진하게 착색돼 있어. 그러면 이게 맑은 노랑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맺히는 것도 심하고, 그리고 얘는 조금 들고 다니면 이제 깨져, 여기가. 그래서 내구성도 안 좋다. 가격은 싸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림을 못한다. 그거는
핑계야, 핑계. 이거 사, 그냥. 다이소. 1,000원인가? 1,000원 사고, 물감은 3개만 있으면 돼. 정말로 살 수 없다. 그러면, 로 엄버나 로 시엔나. 그 뭐지? 그거, 코발트 블루. 그 다음에, 퍼먼트 로즈. 적으셨나요? 그 핑크색 하나. 오페라는 안 돼. 로즈,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 그 다음에, 로 엄버. 요 정도. 로 시엔나면 더 좋지만, 어쨌든 요거 3개. 그거면 웬만한 거 다 그려. 블랙까지 만들 수 있어.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수업을 따로 할게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만약에 나 10,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 3, 4, 5 시리즈 이거 2,000 얼마인가? 네. 그잖아. 파이팅! 자, 그 다음에 물감. 물감은 이제 여기 이게 3개 갖고 왔어요. 신한 SWC. 요거는 미션 골드. 미젤로 미션 골드. 그다음에 요거는 홀베인. 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최소 요 정도 선에서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투명도가 있거든요. 이거 옛날 거라 없나? 투명도 표시. 여기는 이제 옛날 거는 한글로 써있는, 영어로 써있는 것 같아. 트랜스퍼런트라고 써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즘 거는 이렇게 네모로 표시가 돼 있어. 이렇게? 네. 그래도 나 노안이라 잘 안 보여. 아무튼 잘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물감에 대한 거. 어찌됐든 간에 이 3개 중에 선택을 하셔야 발색이 너무 무너지지 않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거, 투명도와 내광성, 안료 번호에 대한 거를 보는 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재료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고, 오늘 들은 걸로 보면 취미로 쓰기에 적절한,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고 지금 아무 재료도 없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오늘 이제 짚어드린 걸로 그냥 구매를 하고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씩 더 추가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부터 뭐 궁금한 거 있어? 마지막으로 나만 얘기한 것 같아. 나만. 근데 궁금한 거 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게 괜찮아요. 궁금했던 네, 제일 궁금했던 것들이에요. 처음에 재료를 구매할 때 네, 어떻게 뭘 얼마만큼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물감이요 세트로 파는 것도 있잖아요. 뭐 12색 세트. 그러면은 세트를 사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저 선생님이 골라주신 색만 사는 게 더 나아요? 색이 많이 쓰는 색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32색인가 세트가 이제 네. SWC가 거기 있는 색은 기본이라 다 쓰는 것 같아. 거의 웬만한 색들은. 안 쓰는 색은 내가 봤을 때는 무슨 그린인가? 뭐 그거 하나 말고는 연두 색깔이잖아.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쓰거든. 그래서 걔는 그냥 앞으로 내가 진짜 길게 하겠다 하면은 사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취미를 처음 하는데 돈을 막 쓸 수가 없어. 나는 너무 때려치는 걸 잘해. 네. 이거 계속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세 개만 사도 돼.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조만간 빨리 찍어줄게. 3개로 뭘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내가 3개까지는 너무 했다. 그러면은 그 자기 선택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나 조금 더 쓰고 제대로 일단 갖춰놓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24색 사도 되고. 근데 어쨌든 3개면은 딱 우린 노랑이면 노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 빨강, 파랑, 노랑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로시엔나, 아니면 로엄버? 로시엔나나, 빨강 대신 로즈, 그 다음 파랑은, 코발트. 중립적인 블루죠. 코발트 아니고 코발트 휴. 요거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드릴게요. 코발트 말고 코발트 휴. 더 싸.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세트는 자기가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차피 할 거라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개수가 중요한 거보다 그 물감에 갖고 있는 퀄리티가 그래도 조금은 높았으면 좋겠어. 적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8색을
뭐 더 낮은 물감으로 학생용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 나는 그냥 뭐 24색으로 전문가용 사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색에 대한 거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